네, 방금 이제 제목을 저희가 넣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전체 페이지는 저희가 이렇게 흘러가게 했고, 얘는 이제 고정을 시켰는데, 여기에 이제 픽스드 하고, 위치 위에서 떨어뜨렸어요. 이렇게 떨어진 거 확인돼요. 이거 이렇게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일단 위드스를 100% 주지 않으면 얘가 판타롱 스타킹처럼 달라붙는다. 그래서 픽스드나 앱솔루트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얘도 뭐 앱솔로 하잖아요. 그럼 얘가 일단은 여기랑 보기엔 똑같이 보일 거예요. 근데 네, 이렇게 딸려 올라가죠. 네, 딸려 페이지에 딸려서 올라가요. 그 위치를 앱솔루트로 잡았기 때문에 픽스드는 화면 기준에서 확실히 다르죠. 화면에서 사라지지 않게 하려면 픽스드밖에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뭐 마진 같은 거, 패딩 같은 거 여기 기본적으로 이제 기본 마진이 사실은 세팅이 되어 있어요. 네. 그 다음에 텍스트 얼라인 센터 이걸 줘가지고 가운데 오겠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스크롤을 좀 움직여 볼게요. 지금은 별 문제 없어 보입니다. 지금은. 네, 지금은 별 문제가 없어요. 문제가 생길 때 우리 건드려 보죠.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기 전까지 어떤 코딩을 제가 미리 여러분 미리 이런 걸 다 해놓으세요. 그러면 인식이 안 돼요. 미리 다 해놓으면 인식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미리 안 하는 거예요. 문제가 발생할 때까지 그냥 놔둘 거예요. 뭔가 문제가 발생할 거야. 근데 아직은 문제가 없어 보여서 그냥 갑니다. 그리고 여기 글자는요. 요거 좀 가져가 보실래요? 채가 너무 재미없어서 제가 채를 좀 재밌는 걸 넣을 건데 그 웹폰트를 제가 별도로 여러분하고 수업을 할 거예요. 웹폰트 수업이 아예 따로 있어요. 근데 그거를 단순하게 간단하게 하고 갈 건 아니고 근데 여기다 웹폰트를 한번 집어넣어 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일단 맛보기를 맛보는 거지. 자, 그래서 가져가는 거죠. 여기 가져가 보실래요? 자, 우리 거에 들어오시면 제가 공유에 넣어놨거든요. 여기 코드 조각이라고 700번을 만들어 놨어요. 그냥 700번 자체를 카피해서 전체에 있는 데다가 넣어주시면 700번이 새로 생기겠죠. 그러니까 700번이 들어가게. 700번이 들어가게 하세요. 700. 그러면 700번이 생길 것이고 700번을 코드 조각을 열면 스크롤바 CSS 웹폰트 코드라고 있는데 웹폰트 코드를 열어보세요. 웹폰트 코드. 그래서 웹폰트 코드라고 되어 있죠. Ctrl A, Ctrl C 전체를 복사하세요 그냥. 코드 몇 줄 되지도 않아요 이거요. 네. 그냥 Ctrl A, C 복사. Ctrl A는 전체 선택, Ctrl C는 복사. 카피 그리고 페이스트 하겠습니다. 어디에다가 여기 CSS 들어온 스타일 시트 최상단에다가요 붙여넣어요. Ctrl V 이렇게. 그래서 임포트 방식의 CDN 웹폰트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내가 웹폰트를 갖고 있지 않아도요. 웹폰트를 제공해주는 이거는 구글에서 다 이제 구글 사용법 다 알려드릴 거예요. 구글 웹폰트를 끌고 온 거고요. 여기에 지금 두 개를 끌고 오게 해놨어요. 그래서 귀여운 폰트, 큐트 폰트하고 블랙 앤 화이트 폰트하고 블랙 앤 화이트 픽처 폰트하고 싱글 데이라는 폰트를 끌고 오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폰트 패밀리라고 한 이 이름으로 불러주면 이 웹 폰트가 그대로 표현이 돼요. 그래서 실제로 이 주소를 이 브라우저에다가 제가 한번 붙여넣어 볼게요. 네, 이런 무지막지한 코드들을 갖고 있어요. 이 무지막지한 코드들은 전부 웹 폰트를 끌고 오는 코드들이에요. 이 코드에 대한 설명을 제가 웹 폰트 시간에 다 드릴 거니까요. 지금은 그냥 끌고 와서 쓰기만 할 거예요. 지금은요. 네. 쓰기만 할 거고요. 자, 그러면 웹 폰트를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하게 설명할 거라고 그랬어요. CDN은 컨텐트 딜리버리 네트워크라는 뜻이에요. 이것도 다 설명할 건데 그냥 이렇게 그냥 보시기만 하세요. 아, 끌고 들어오는 거구나. 임포트라는 끌고 들어오는 방식이 있고요. 얘를 끌고 들어온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해서 이름만 이걸로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첫 번째 타이틀의 폰트를요. 블랙 앤 화이트 픽처스로 할 거거든요. 요거.
폰트 패밀리 블랙 앤 화이트 픽서스 요걸 복사하세요. 요 이름 쓰라고 여기 밑에 주석 달아놓은 거예요. 요걸 가져가라고. 세 폰트 중에 가운데 있는 폰트 쓸 거예요. 컨트롤 C 복사. 복사하세요. 복사. 그래서 티트에다가 집어넣으세요. 티트. 티트에다가 글자 중앙 밑에다가 글씨체를 이렇게 줬는데 이거는 웹 폰트. 폰트를 적용한다. 그리고 폰트 적용하시고 한번 보세요. 이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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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바뀌어. 폰트 패밀리. 아, 여기 엔터 쳐져 있구나. 여기 엔터 치면 안 돼요? 여기 이렇게 돼 있으면 안 돼. 이거 뭐지? 콤마. 콤마 없애버렸어. 콤마가 들어가 있네. 콤마 들어가 있는 거. 네. 글씨가 이런 모양이고요. 조금 이제 크기랑 좀 설정할게요. 폰트 적용하고 폰트 사이즈를 50픽셀로 키우시고요. 그 다음에 글자 색깔을 흰색으로 할게요. C 탭 그러면 000 나오는데 FFF 즉 FFFFF 즉 그 16진수에서 제일 끝에 있는 F 그거를 다 쓴 겁니다. RGB를 다 빛을 다 쏘면은 흰색이죠. 그래서 하얗게. 그리고 주변이 좀 보이게 텍스트를요. 그림자를 가지고 텍스트 그림자를 가지고 테두리를 만들어 볼게요. 원래 텍스트 섀도우 있잖아요. 텍스트 섀도우 하면 T 쉐어 가지고 탭한 거예요, 제가요. 그럼 요런 식으로 쓸 수 있잖아요. 근데 요거를 콤마 해가지고 쓸 수가 있어요. 콤마에서 방향별로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1픽셀 X축으로 1픽셀 Y축으로 안 움직이고 그 다음에 색깔을 검정색 이런 식으로 해서 콤마에서 그러니까 콤마에서 쓸 수 있는 방향이 네 방향. 그러니까 콤마로 여기다 이걸 써야 되겠다. 콤마로 구분하여 여러 개의 그림자를 줄 수 있다. 이겁니다. 콤마로 구분하여 여러 개의 그림자를 줄 수 있다. 그래서 네 방향으로 움직여서 텍스트 그림자로 테두리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코딩을 한번 해볼게요. 바로 위에다 할게요. 위에다. 설명을 밑에다 한 거나 다름없어요. 자, T-쉐 텍스트 섀도우 엔터 칠게요. X축으로 1픽셀, Y축으로 움직이지 마. 색깔은 검정색. 콤마. 그림자를 하나 또 주는 거예요. 그림자를 여러 개 줄 수 있어요. 콤마에서. X축으로 마이너스 1픽셀. 반대로 그림자가 이렇게 움직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에 위치 이동만 됐지 불러 안 줬죠? 그러니까 진한 색으로 1픽셀이 나간다고 옆으로요. 마이너스 1픽셀 Y축으로 움직이지 마. 그림자 색깔은 검정색. 콤마. 네, 그리고 콤마 다음에 엔터 칠 수 있어요. 네. 아무 데서나 엔터 치시면 안 되는데. 네. 그 다음에 X축은 움직이지 마. 0. 자, Y축으로 1픽셀. 이제는 위아래로 움직이는 거예요. 1픽셀. 색깔은 000. 그리고 블러는 주지 않았으니까 그러니까 또렷한 경계선으로 1픽셀 나간 거예요. 콤마. X축으로 0. 움직이지 마. Y축으로 반대 방향으로 움직여. 마이너스 1픽셀만 움직여. 그 다음에 색깔은 띄고 샵 000 해가지고 네 방향으로. 그래서 이 테두리로 그림자 만든 거는요. 네 방향을 움직여서 그래서 네 방향 여기다가 네 방향으로 그림자를 1픽셀씩 움직여서 블러 없이 테두리를
만들 수 있다. 원래 콤마로 구분해서 여러 개 그림자를 줄 수 있는 건 기본이고요. 그럼 네 방향으로 그림자를 일피시해서 움직여서 블러 없이 테두리를 만들 수 있다. 이겁니다. 네. 어제 텍스트 섀도우 했는데 응용을 또 해보네요. 네. 자, 그래서 지금 테두리 얍! 생겨요? 이 한번 보세요. 테두리 생긴 거 맞죠? 이거 넣었다 뺐다 해보세요. 확실히 달라요. 넣었다 뺐다 하시면 요거. 그죠? 다르죠? 네, 다르다고요? 이렇게 네 방향으로. 그래서 글씨가 잘 보입니다. 테두리가 1픽셀 생겨가지고요. 이렇게 되는 거구만. 그리고 여러분, 지금 제가 여러분한테 이거 뭐 비법으로 뭐 나만 알고 있는 거 알려드린 거 아니고요. 전 세계에 공개되어 있습니다. W3 스쿨스에 잠깐 가볼게요. 이 텍스트 섀도우로 검색을 한번 해보세요. 컨트롤 C. 텍스트 섀도우 자체를 키워드로 검색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게 어디에 레퍼런스가 있는지 잘 찾는 게 이게 실력이에요. 노하우 시대가 아니라고 그랬죠. 노하우는 네가 알고 있는 거 꽁꽁 숨겨놨던 거 얘기해줘가 노하우인데 노웨어의 시대예요. 그게 어디 있어? 그 정보가 어디 있어? 키워드 이것만 쳐봐. 키워드만 알려줘도 그게 정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는 키워드로 자 컨트롤 V 엔터 파 그럼 텍스트 섀도우 텍스트 섀도우 프로퍼티라고 따로 나오죠? 네. 첫 번째 거 눌러볼까요? 텍스트 섀도우 프로퍼티. 그래서 X축, Y축 이렇게 색 이런 식으로 넣는데 X, Y 블러 색 해가지고 쓸 수 있다. 지원은 예전부터 됐었다. 그리고 여기 순서는 이렇다. 블러 색 이렇게 넣을 수 있다. 그리고 여러 개 쓸 수 있다는 거 내려가다 보면은요. 이거 두 번째 거 봐야 되나 보다. 잠깐만. 이 밑에 있는 거. CSS 텍스트 섀도우. 네, 두 번째 걸로 보세요. 검색하면 첫 번째 거는 그냥 그 여기 레퍼런스에 있는 내용이고요. 두 번째 있는 게 그 배워보자 거기 CSS 배워보자 Run CSS에 나온 내용이에요. 여기 보면 상세하게 나와 있어요. 여기 보면 이렇게 섀도우 주는 걸로 움직일 수 있고 실제로 위치 이동만 시켜가지고 그냥 기본 검은색이 나오네. 그리고 여기에다가 색깔을 넣으면 색깔이 나오네. 그거 보여주고 있죠? 블러를 넣으니까 퍼지네. 어떻게 이해 잘 되게 해놨어요? 이것도 아니야? 잠깐만. 길게 나온 거 있는데? 잠깐만, 세 번째 거 들어볼게. 세 번째 있다, 세 번째. 세 번째 거 있어. 세 번째 거. 여기 검색한 거에서 세 번째 거 눌러요. 1번, 2번, 3번. 요 세 번째 거. 섀도우 이펙트. 여기 보면은요. 섀도우 이펙트를 누르세요. 그럼 위에는 비슷해요. 생긴 게 비슷해요. 여기에 색깔 넣으면 들어가고, 퍼지게 하면 이렇고, 내려가면서. 그 다음에 글자 색깔 바꾸고 섀도우 넣으면 특이한 효과 줄 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다 뭐 위치 안 움직이고 이 블러만 줘가지고 이렇게 사방으로 글로우 퍼져가지고 요 글로우란 단어 썼잖아. 네온 글로우. 네, 요런 효과도 줄 수 있는 거는 이걸로 텍스트 섀도우로 해주는 거고요. 이름이 섀도우일 뿐이에요. 멀티 섀도우스 이 얘기예요. 여러 개 쓸 수 있다는 얘기가. 그래서 제가 지금 여러 개 쓸 수 있다. 콤마로 이렇게 여러 개 쓸 수 있다고. 그렇죠? 콤마로 지금 여러 개를 쓴 거예요. 이 색깔하고 이 색깔하고 두 가지 색깔을 써가지고 이렇게 효과를 특이하게 준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거 여기 나왔잖아. 보더 라운드 텍스트. 네, 요거 텍스트를 쫙쫙 돌면서 나오게 할 수 있다. 이렇게 여긴 블랙이라고 했는데 샵 000 뭐 검정색 똑같으니까요. 네, 이렇게 해가지고 테두리 준 거죠. 네, 여기 나와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거 레퍼런스 할 때도요. 해놓으면 되게 좋지. 이게 아이디가 뭐야? 아이디가 이거네.
제가 여기다가 새로운 페이지에다가 조금 전에 들어갔던 주소를 한번 넣어볼게요. 엔터팝. 요 위치로 바로 이동했거든요, 지금. 제가 어제 알려드린 거를 사용하시면 바로 여러분들이 소스 레퍼런스 할 때 이렇게 하시면 돼요. 뭐냐면 여기 지금 스크롤바 한참 내려와서 여기에 보더 이렇게 주는 거 여기 있잖아요. 그럼 요 부분을 내가 바로 찾아오게 하고 싶어. 그러면 여기를 한번 찍어 보시는 거예요. 여기 뭐 혹시 아이디를 줬나 하고 한번 찍어봐요. 그러면 옆에 보면은 아이디 요소로 코딩이 돼 있거든요. 여기 보세요. 샵 심플 섀도우 보더라고 이렇게 그 아이디로 요 구성 요소가 아이디로 코딩이 돼 있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직접 찍기로 한번 해보세요. 보더 어라운드 텍스트 딱 찍어 보시면 여기에 아이디 요소 보이시죠? 그래서 요거를 탁 찍어서 한 번만 찍으면 여기가 영역이 잡혀요. 복사를 해요. 이걸 복사를 딱 해요. 네. 복사를 한 다음에 지금 이 페이지를 복사하실 때 자기 레퍼런스 만들 때 그렇게 하시면 좋다는 얘기예요. 위에를 탁 찍으시면은 지금 아마 ASP까지 나와 있을 거예요. 여기까지 나와 있죠? 네. 요 뒤에다가 샵을 붙여서 아이디 요소로 가게 하면요. 얘가 이 페이지 안에서 이 아이디 있는 위치로 이동을 해요. 원래 기본적으로 URL을 넘길 때 여기 샵 해가지고 넘어가면 그 위치로 이동해요. 그래서 요거를 붙여놓고 컨트롤 AC 요걸 복사해가지고 내가 좀 전에 붙여넣어 봤어요. 한번 그렇게 해서 붙여넣기를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새 브라우저 창에서 엔터를 탁 치시면 들어온 다음에 그 위치로 바로 간다고요. 지금 그 위치로 바로 이동했어요. 그게 있고 없고 차이가 분명히 있어요. 붙여놓고 나시면 뒤에 샵이 없는 상태에서 그냥 들어가잖아요. 그럼 맨 위로 가요. 당연하지. 이 페이지를 넣었으면 상단부터 시작하니까. 그런데 그거를 붙여놓으면 끝에다 샵을 붙여놓으시면요. 그 위치로 이동한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내용이 어디에 있는데 그 레퍼런스를 꼭 참조하게 하고 싶다. 그러면은 이렇게 해서 참고를 여기다가 이렇게 해놓으시는 거죠. 혹시 뭐 주석에도 넣을 수도 있겠죠? 참조 사이트. 이렇게. W3 스쿨스의 CSS shadow.asp인데 샵 심플 섀도우 보더 이렇게 써주시면은 참조 사이트로 딱 가가지고 이것만 붙여놓기 하면 바로 갈 수 있잖아요. 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해주시면은 하나. 네. 이것도 하나 알아두세요. 그냥 이거는 그냥 정말 그 뭐지? 보너스. 보너스로 얘기한 거예요. 보너스로. 이렇게 샵. 그럼 그 위치로 갈 수 있다. 아이디 위치로. 그러니까 어제 우리가 A 태그에다가 샵 하면은 그 위치로 가는 게 딱 이 원리예요. 클릭하면은 이렇게 해가지고 뒤에 찍어요. 이거요. 그래서 위치 이동을 해요. 네. 이것도 하나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이거예요. 메뉴. 자, HTML 가지고 지금 이제 뭘 만들겠다는 거냐면요. 여기에 있는 제가 보여드렸던 바로 그 메뉴. 아니? 메뉴. 네, 여기. 요 메뉴. 사방에 있는 거. 요거. 오, 이렇게 사방에 있는 메뉴는 처음 봐요. 네. 그래서 특이하게 만드느라고 만든 건데요. 마음에 드시나요? 네. 자, 우리 메뉴를 어떻게 만들 거냐면 여기에다가 메뉴라고 이제 자리만 만들어 놨죠? 자, 메뉴.
우리가 이제 HTML5의 요 영역별 뭐 이 레이아웃 태그는 지금 하나도 안 했어요. 레이아웃 제가 잡을 때 그 얘기를 할 거예요. 지금은 그냥 일단 예, 이런 기본 성질들을 보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간단하게 얘를 구성을 해볼게요. 메뉴는 묶어서 표현할 수 있을까요? 같은 식구죠. 메뉴라는 것 자체가 같은 식구잖아. 이렇게 하나로 묶어서 딱 표현해주면 좋겠지. 자, 메뉴판 드리겠어요. 이렇게 해서 메뉴판이 한 군데 다 써있지. 자, 메뉴판 여기 저기 다섯 군데 있는 거 가져와서 자, 고르세요. 이렇게 안 하잖아. 한 군데 다 쓰지. 그러니까 묶어야 돼. 자, 묶는 요소 중에 우리가 리스트로 순서가 별로 중요하지 않게 리스트를 묶는 애가 있었죠. 그게 뭐죠, 이름이? UL? 나 들렸어. 지금 좀 전에 그 소리 들렸어. 이렇게 얘기한 거지. 이거 써서 소리가 잘 안 들린 거지, 지금. 이래도 알아들어. UL. 네. 자, 알겠습니다. 그럼 우리 UL을 사용해 보도록 합시다. ULLI. 자, 그러면 UL인데, 그냥 쭉 써볼게요. ID가 메뉴고요. 왜 메뉴를 아이디로 쓰시죠? 메뉴는 또 안 나올 것 같아요. 이거는 뭐 공통으로 주고 안 줄 것 같아서 메뉴를 줬어요. 그 다음에 li 여기에 a h r e f 이렇게 나오는 걸로 짝짝짝 하세요. 그래서 어디론가 이동을 할 건데 맨 위는 뭐라고요? 샵. 사실은 샵은 메뉴로 오긴 오지만 여기 아이디 내가 줬죠. 홈이라고. 이렇게 하시면 A 위치를 홈으로 이동한다고 얘가요. 홈. 첫 번째가 홈 맞죠? 네. 이렇게 놓고 자 이미지를 여기다가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img ss 띵. 네, 선택해서 들어가 보세요. 이미지 세트. 두 번째 이미지 수 밑에 있는 로고 png. 그래서 설명 써요. alt. 얼터너티브 텍스트, 대체 텍스트라고 그랬습니다. 로고. 러거. 그리고 요 클래스만 얘만 따로 디자인 주려고 제가 클래스를 특별히 줄게요. 그냥 누구 밑에 누구 해도 되지만 클래스 얘는 로고라고 특히 클래스를 그냥 주겠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밑에 있는 이제 li를요. 요거는 처음 홈으로 들어오는 li고 나머지는 이제 글씨예요. li 밑에 있는 a 태그 href 여기는 샵에서 html로 들어오게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글자는 그냥 여기다 쓸까요? 네, html이라고 쓸게요. html 전부 대문자로 이렇게 생겼고요. 이렇게 생긴 애가 밑에 또 있는데 그냥 한번 손맛을 느껴보기 위해서 li 쓰고 밑에 a 태그 쓰고 href 선택해서 엔터 치고 샵해서 얘는 css 소문자 id가 css 내로 이동하라고 써놓고 css 대문자로 쓰고 마지막 li를 쓰고 또 밑으로 a 태그 쓰고 href 엔터 그 다음에 샵 JS로 이동하라고 세팅해 놓고 현재 있는 페이지에서 이동할 때는 ID 요소로 이동하라고 제가 어제 말씀드렸어요. 그 다음에 JS 그러니까 한번 우리가 개념을 한번 공유하고 난 다음에 자꾸 그 개념을 갖다 얘기하시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를 빨리 하시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는 말 안 해도 말하지 않아도 알아. 옛날에 그런 노래 있었는데 말하지 않아도 아는 거지. 네, 이해돼요. 오케이. 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저장. 이렇게 생겼고요. 말하지 않아도 알아서 안 쓰려고 그러다가 쓸게요. A 요소에 href 값으로 샵 id명을 쓰면 같은 페이지 안에 id명 박스 위치로 이동한다. 이게 기본.
자, 여기에 여기 이제 각각 이렇게 놨고, 왜, 지금 메뉴 났죠, 메뉴. 메뉴 놓은 거 보러 가야지, 메뉴. 이렇게 됐어요. 이거 뭐야, 어떡하지요? 스태틱 하다고요. 스태틱. 엄매, 얘가 다 차지해버리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기 점점점도 보이잖아요. 이런 거는 UL에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UL에 뭐도 있어요, 여기 보시면. 마진도 있네. 패딩도 있네. 기본 16픽셀 마진이 있고요. 위아래. 양쪽은 없네.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정보예요. 여기. 이거 UL에 딱 찍었을 때 나오는 정보도 이거 있잖아요. 가로 세로 얼마 자동으로 생겼네. 색깔은 뭐로 돼 있네. 폰트는 16픽셀 기본 맑은 고딕이 나오네. 영어로 쓰면 이렇게 쓴단 말이에요. 맑은 고딕. 그죠? 우리가 한글로 쓰는데 한글도 먹지만 띄어쓰기 돼 있고 그러니까 쌍따옴표로 묶어야 되네요. 어제 그런 얘기 했죠? 마진 16, 위아래 16, 양쪽이요. 그 다음에 패딩. 위, 오른쪽, 아래, 왼쪽. 왼쪽에 40픽셀이 잡혀있네요. 이건 내가 코딩한 게 아니에요. 그냥 ULLI 쓰면은 을에 나오는 거예요. 아하! 이거 초기화 시켜줘야 되겠네. 초기화 안 하고 코딩하면 계속 나올 거니까. 자, 그래서 초기화를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띠르띠르띠르. 이름이 뭐? 메뉴. 뚜두뚜뚜뚜. 상단으로 올라가. 뚜루뚜뚜뚜. 어디? 메뉴. 타이틀 밑에다가 메뉴 할게요. 중가로를 잘 여러분들 중요하게 생각하세요. 진짜 중요한 가로예요. 이거 혼자 이렇게 있다고 무시하시면 큰일 나요. 저쪽 벽이 팍 뚫린 거예요. 이걸 지우는 순간 이 건물의 한쪽 벽이 탁 뜯어져 나가가지고 바람이 막 들어오고 사람들이 밖으로 막 다 떨어지고 막 사고가 나고 119 오고 막 그런 상황이 펼쳐지는 거지. 그러니까 요거 하나를 굉장히 크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지? 자, 그래서 요 밑에다가 하셔야 돼요. 밑에다가 나가신 다음에 자, 메뉴. 그러면 페이지 메뉴. 2번이었나? 잠깐만. 첫 화면 2번. 여기 넘버링 걸 내가 해놨네. 메뉴 디자인. 네. 메뉴 디자인 좀 보이게 할게요. 자, 메뉴 디자인. 그래 놓고 이제 메뉴를 디자인을 하나씩 잡아볼게요. 자, 샵 메뉴죠. 샵 메뉴. 자, 기본 얘가 뭐냐면 메뉴 자체가 UL이잖아요. 이걸 내가 div 박스로 할 수도 있고 div 박스로 했다면 여기가 앞에가 div 이렇게 하셔도 되겠지만 안 쓰면 뭐든지 id 요소를 내가 가져오는데 UL이라고 써가지고 그러면 띄어쓰기 하면 완전 다른 얘기죠. UL인데 그 자선 중에 id가 메뉴인애를 찾는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죽어도 안 나오겠지. 이렇게 하면 UL인데 내가 왜 UL을 굳이 쓴다고요? 개발자들이 왜 이렇게 쓴다고요? 이렇게 안 쓸 수도 있어요. 지금 코딩할 때 이거 안 쓰고 하셔도 돼요. 전혀 상관없어요. 그런데 내가 UL이라고 이렇게 굳이 쓰시는 분들의 그 코딩 하시는 분의 그 속으로 싹 들어가서 생각을 이렇게 읽어보면 이거 마진형, 패딩형 이런 거 기본 패딩 다 있잖아요. 이런 거 세팅을 왜 했는지에 대한 이유가 UL이기 때문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것만 보면은 UL인지 모르잖아요. 이걸 안 쓰면. 그러니까 이렇게 종속되어 있는 종속 선택자를 쓰는 경우가 종종 왕왕 자주 있어요. 그리고 리스트 스타일, 리스 엔터. 그러면 리스트 스타일이 동그라미로 할 거냐, 네모로 할 거냐, 디스크 모양으로 할 거냐 여러 가지 모양이 있는데 그 중에 없애라가 none이에요. 그래서 이건 리스트 스타일 none. 요거까지 쓰시는 거죠. 이렇게. 리스트 스타일 none. 그래서 세 가지를 없앤다 해서 UL 세 가지 없애는 거죠. UL 세 가지 없애기. 이거예요. 마진 패딩 리스트 기본 없애는 거 꼭 이거예요. UL 세 가지 없애기. 초기화를 딱 시켜줘요. 이런 상태에서 그러면 없어졌는지 한번 확인. 없어졌어. 그래서 가서 UL을 딱 찍어 보시면 UL 찍기도 어렵게 되어 있네, 이제는. 막 얘네들이 UL이 그게 다 없어져가지고, 아까는 그 여유 공간 때문에 UL을 찍기가 쉬웠는데, 지금은 UL 자체를 찍기가 어려울 정도로 이렇게 됐어요. li. 어쨌든, 없어진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li만 바로 찍혀요, 지금. 네. 보이시죠?
네, 이제 이 LI 어떻게 할 거냐면요. 이 LI들한테 여러분들 LI의 부모가 누구죠? 제가 여기서 질문을 하나 드리는 겁니다. 이 LI의 부모가 누구죠? 지금 일단 그냥 스태틱한 상태로 봤을 때는요. 얘 부모는 얘예요. 싸고 있는 애가 기본적으로 부모예요. 그래서 부모 자식 관계로 우리가 코딩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도 이렇게 나와 있잖아. LI의 부모는 이 UL이네. 아이디가 메뉴인 UL이네. 그런데 얘를 갑자기 내가 픽스드를 잡는다고 생각해 봅시다. 픽스드. 얘한테 내가 포지션을 줘요. 갑자기. 픽스드. 얘를 화면에다 고정시켜야 되잖아요. 픽스드 딱 줘. 픽스드를 줘요. 첫 번째 걸 줄까? 이미지 들어가 있는 걸 내가 줘볼게요. 포지션을. 포지션, 픽스드, 네. 그래가지고 얘가 보이는 화면에 고정되죠? 네. 근데 얘 부모는 누구예요? 그럼 얘예요? 메뉴예요? 얘가 픽스드를 먹는 순간 나는 대통령이 꿈입니다. 나의 부모는 국가입니다. 이런다니까? 그래서 나를 보살펴주는 사람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얘가 부모가 아니라 보이는 화면을 기준해 버려요. 그래서 얘를 가지고 위치 이동을 마음대로 시킬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마음대로 할 수가 있는 거죠. 마음대로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얼마나 좋아. 그러니까 포지션을 안 하신 분들은 정말 답답하게 코딩할 수밖에 없어요. 이런 방법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포지션을 잘 알고 계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오케이, 그러면 이제 4개를 각 방향으로 픽스드를 줘서 이동시켜 보겠습니다. 자, 슈르슈르슈 위로 올라갔어요. 메뉴 디자인 밑에다가 계속 읽어봅니다. 자, 공통 메뉴 리스트, 즉 LI를 얘기하는 건데 공통이라고 제가 뽑아볼게요. 메뉴 리스트 공통 한 번에 줘야 될 것들. 샵 메뉴 밑에 있는 LI. 네, 뭐 LI 밑에 또 LI, 뭐 UL 밑에 LI가 또 있고 또 OL 밑에 LI가 또 있고 그 자손이 있으면 조심해줘야 되겠지만 띄어쓰기만 해도 돼요. LI밖에 없으니까. 자, 그 다음에 이런 상태에서 중괄호 포지션이 false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얘는 보통 나의 부모는이라는 걸 내가 보통 안 물어봐요. 픽스드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되면. 근데 지금은 물어볼게요. 나의 부모는 하고 물어본다면 화면이라고 그냥 대답하세요. 화면 보이는 화면 윈도우 화면이 돼요. 나의 부모. 그러니까 픽스드는 무조건 부모가 정해져 있어요. 네. 그리고 나서 공통적으로 예를 들어 위드 사이트를 다 똑같이 만들 거예요. 전부 다 LI들은 위드스를 100픽셀을 먹어라. 퍼센트 아니에요. 100픽셀. 그리고 H 일빵빵 단위 안 쓰고 탭하시면 픽셀이 나온다. 이렇게 픽셀. 네, 100픽셀씩 네모나게. 그 다음에 글자가 가운데 오게 할게요. 그 가운데 텍스트 얼라인 센터 이렇게 두시고요. 그리고 이제 폰트 설정도 해봅니다. 폰트는요. 일괄 세팅을 한번 해볼까요? 글자 세팅을 여기다가 같이 줄게요. 글자에 관련된 것들. 텍스트 얼라인. 그 다음에 폰트. F 탭 하면 한 번에 주는 거죠. 스두크 줄체. 스타일 이탈릭 안 쓸 거야. 크 줄체. 두께 볼드 줄 거예요. 크기는 25픽셀. 줄 간격은 높이만큼 100픽셀. 세로 중앙에 오라고. 채는 맑은 띄고 고딕. 이게 기본체로 쓰이고 있고요. 웹 폰트 채는 내용에다 쓸 거예요. 내가 불러온 거는요. 콤마 에어리얼. 만약에 맑은 고딕이 영어 체에는 맑은 고딕이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럼 영어체 중에 나는 에어리얼. 만약에 첫 번째 게 아니면 두 번째 거 적용하는 요거를 제가 사용하겠습니다. 그래서
맑은 고딕, 컴마, 에어리얼. 그러면 1순위, 2순위 이런 뜻이라고 그랬어요. 체에 있어서. 폰트 패밀리라고 따로 써주셔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한 번에 본다면 폰트 스타일, 이탈릭. 예를 들어서 폰트 웨이트, 볼드. 지금 이탈릭 안 썼지만 폰트 사이즈 25. 폰트 라인 하이트 이렇게 지금 이렇게 다 따로 세팅한 거를 한 번에 쓴 거예요. 폰트 패밀리 맑은 띄고 고딕 콤마 에어리얼 에어리얼체 이거 이렇게 한 거는 쌍따옴표를 안 써줘도 된다고 그랬어요. 그냥. 네. 그래서 이렇게 코딩한 거 밑에 있는 그러니까 지금 이탈릭은 사실은 쓰질 않았으니까 스두 쿠줄체니까 제가 쓴 거예요. 스두 크기 줄간격 글자체 스두 쿠줄체 요거를 한 번 했을 때 이렇다고요. 그래서 밑에도 한번 써보세요. 여기 스타일은 없으니까 제가 생략했지만 그냥 써본 거예요. 이거는요. 예. 스두 쿠줄체 요거를 한 번에 쓰면 이렇게 된다. 그러니까 한 번에 세팅한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거를 한 번에 쓰는 게 내가 편해서라기보다는 저도 편해서 이제 중독이 되긴 했지만 많이 써요. 네, 많이 쓰니까 여러분도 알고 계시는 게 좋지 않을까요? 그래서 스두쿠 줄체입니다. 스두쿠 줄체. 이렇게 셋업을 잡고 그 다음에 글자가 색깔이 각각 다 다른가? 아, A 태그 썼지. 자, 그 얘기를 좀 해야 되겠구나. 여기까지 해놓고 한번 볼게요. 여기까지 해놓고. 그럼 한 군데 다 가 있는 거 아니야? 여기까지 보세요. 지금 여기 설명을 밑에 쓰느라고 그랬지. 지금 여기 세팅 내용이 많진 않아요. 픽스드의 위치 아직 안 잡았어요. 미드 사이트 주고 글자 세팅 좀 했어요. 글자 세팅 2개밖에 안 한 거예요. 네. 이건 보시라고 저희가 이걸 인식하시라고요. 네. 자, 그러면 전부 다 겹쳐있죠. 위치값 안 잡았으니까 얘가 그냥 탑 레프트가 0인 위치가 기본 위치로 얘가 세팅이 돼요. 오토긴 한데 사실 오토예요. 오토의 기본은 저쪽 끝이에요. 맨 위에 중력 방향. 이쪽이 중력 방향으로 했죠. 위, 왼쪽. 자, 이런 상태니까 이제 위치를 조금 잡아놓고 네 방향으로 다 잡아놓고 좀 우리가 위치를 좀 배치를 해놓고 봅시다. 그래서 메뉴, 각 메뉴 세팅. 각 메뉴 세팅을 해보도록 합니다. 자, 샵 메뉴 밑에 있는 li 중에서 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를 우리가 ul 밑에 li는 당연히 한 종류만 있죠? li. 그러니까 자식이라고 불러도 돼요. 네, 그래서 of 타입을 안 쓰고. 그래서 first child, first of type도 있죠. 그러니까 여러 종류가 섞여 있을 때 저걸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걸 하시면서 한번 써. 근데 꼭 물어보지. first는 뭐예요? 여기서 쓸 수 있는 애는 아니에요. jQuery 가면 first만 만들어 놓는 거 저걸 쓰는 경우가 있어요. jQuery. 근데 이런 게 왜 나오는지 난 모르겠어요. 네. 같이 나오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중괄호 위치. 그래서 얘는 탑, 뭐 기본 위치가 나오긴 하지만 이렇게 탑형, 레프트형. 처음은 이러겠지. 뭐 기본 값이 이거지만 지금. 그래도 세팅은 다 맞출게요. 왜냐면 여기에 조절해 줘야 되는 애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샵 메뉴 밑에 li NTH 차일드 엔터를 딱 치세요. 선택됐을 때 2번 첫 번째 걸 NTH 차일드 1번 해도 된다고 그랬죠? 네. 중괄호 얘는 이렇게 갈 거예요. 오른쪽에 갈 거니까 T0 탭 R0 탭 그러면 이렇게 위에 오른쪽으로 딱 간다. 이렇게 이쪽에 HTML 가 있죠? 네.
HTML 메뉴, 그다음에 CSS 메뉴. 샵 메뉴 li nth child 잡히면 이렇게 치다가 보면 잡히거든요. 엔터 타 그러면 넘버링에 가로 안에 깜빡거리고 있어요. 이때 3번을 딱 먹여 주시고요. 3번 그리고 나서 위치값 얘는 밑에 쪽으로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래쪽 왼쪽 이렇게 갈 거예요. 그래서 버텀 0 B형 탭 L형 탭 왼쪽에 명시적으로 이렇게 코딩 해줍니다. 그러면 나오고 있는지 잠깐 보면 CSS 밑으로 내려가 있어요. 지금. 순간적으로 확인해 주시면서 혹시 실시간에서 연결이 안 되시면 다시 보시고요. 그 다음에 JS 메뉴 샵 메뉴 밑에 LI 라스트 차일드 써볼게요. 라스트 차일드 마지막 거 몇 번째로 할 게 없죠. 얘도 버튼인데 오른쪽에 붙어야 돼서 B형 탭 R형 탭 하시면 버튼 0, right 0, 왼쪽 아래쪽 오른쪽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 보면 이렇게 배치가 쫙 된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네. 일단 배치만 다 하였습니다. 배치만. 그리고 이제 글자에 대한 색깔 뭐 이런 것 좀 바꿔줘야 돼요. 위치 말 잘 들으시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위치만 지금 변경했어요. 위치. 그래서 끝에다 갖다 붙였다. 전부. 네, 이렇게 4개가 짝짝짝짝 오는지 확인. 그리고 첫 번째 거만 이미지가 너무 커서 이미지 조금 줄여야 돼요. 네, 그거만 조금 다른 게 있고요. 띠리릿. 이미지를 좀 줄여놓고 색깔 바꾸고 난 다음에 볼게요. 글자 색상. 여러분들 밑줄하고 글자 색상이요. 여기 원래 거에서 하면 어떻게 돼요? li에다가 세팅하면 어떻게 돼요? 여기 li 공통에다가 내가 글자 색상을 하얗게 넣어볼게요. 여기 li 공통을 제가 건드려 보려는 거예요. 여기 li 공통에 그냥 글자 색상 다 하얗게 해볼까 한번? 컬러 화이트 하얘지지 않아요. 그죠? 왜냐하면 A 태그가 더 강력하게 세팅된 값이 있어서 그래. 세팅된 값이 없으면 상속받아서 바뀌거든요. 그거를 싸고 있는 부모한테 글자 색상이나 글자체나 뭐 이런 걸 주면은 상속받아서 그게 세팅이 되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A 태그에 그게 세팅이 돼 있어요. A 태그에. 기본 세팅에 A 태그가 돼 있다니까. 이거 보세요. A에. 기본적으로 돼 있잖아. 언더라인에 컬러는 웹킷 링크. 이게 무슨 얘기냐면 브라우저마다 이게 색깔이 좀 다르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웹킷이면은 그 크롬과 웹킷을 가지고 사파리로 놀러 간다 그러니까 크롬 브라우저 그 사파리 브라우저가 웹킷이에요. 크롬 알죠? 네, 걔네들하고 사파리로 놀러 간다 그런 얘기를 제가 하는데 저게 웹킷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A 태그에서 색깔을 바꿔줘야지 된다. 그래서 그 세팅 나머지 색깔 넣고 색깔 바꾸고 밑줄 없애고 여기에 그런 거 세팅을 좀 이따가 또 이어서 하겠습니다.